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입세액 공제, 그다음에 납부세액 계산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매출세액 얘기했었죠. 자, 매입세액 여기 구성 내용은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 파트를 갖다 파란색 봤던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특히 이번에 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되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정 신고 누락분 뭐 있다면 여기 반영될 거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받는 거 여기 나타나는 거 알겠는데요. 거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신용카드하고요 현금 영수증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금계산서와 같이 일반 그다음에 고정 금액이 구분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입한 것만 공제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의제매입세액이라고 있죠. 의제매입세액은 또 뭐야? 디귿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도 나와 있고 재고 매입세액, 변제, 대손세 별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여기까지만이에요. 디귿. 그래서 조금 이따 뒷부분에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예도 세무 2급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기 때문에 또 매입세액과 관련된 항목들이므로 그 내용을 잘 설명 들으셔야 될 것이고요. 시험 문제 회계 1급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하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매입매수전표 입력하실 때 불공 처리했던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다 반영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차가감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합계금액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하고 이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는 걸로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매입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매입세금 계산서는 여기 표시가 될 텐데 매입세금 계산서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표시될 거예요.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러분이 배웠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뿐만이 아니라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것도 있었고 재활용 폐전 매입세액도 있었다고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된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얘가 어떤 것들인지 암기하라 했던 거 그 항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뭔가 여기 매입을 하고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는 사업자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째,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빙서류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입세 공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 그랬죠?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지 그 용도가 사업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불공사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여러분이 다 발급받은 것을 입력하게 되면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속서류로 봤던 거죠. 여러분이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세금계산서 매출이건 매입이건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자동으로 다 집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접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파일에 다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누락될 이유도 없겠죠. 누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아예 입력 안 한 경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인전 14번에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 14번이라는 얘기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 잔표 등 현금 영수증도 수령 매입세액이 있고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요. 우리 앞에 간주공급이라는 용어 배운 적이 있었죠? 재화의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한자로 간주는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를 했었죠?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요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대 의미예요. 의제 매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입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제자가 들어가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해주겠다는 뜻이고 간주 공급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 부가세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의제 매입세액은 어느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세 품목을 사갖고 오면 증빙서류로 뭐 받아야 되죠? 면세 품목으로 사갖고 왔을 때 계산서 받아야 되죠. 세금자가 빠진 거. 그럼 그 계산서에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들은 식료품을 사갖고 오겠죠. 그럼 대부분의 식료품들은 면세 품목이니까 매입세액은 없죠.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가공해서 음식을 팔면 매출세액이 생기겠죠. 가공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전혀 없어. 그러면 돈만 내야 되잖아.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 국가에서도 실제로 매입할 때 면세 품목을 사와서 매입세액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근데 의제 매입세액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입할 때 매입세액 자체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서 나온 그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것이 의제 매입세액이랍니다. 오케이?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로 시험 문제도 얘도 세무 2급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용은 여기서 먼저 배워둬야지 세무 2급에서 그때 그런 거 배웠죠? 자, 부속소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몰라, 무식해서 다 가르쳐주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가르쳐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도 링크는 시켜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봤던 거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얘가 여러분이 매입매출잔표 입력해서요 54번 불공이라고 처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공 매입매출잔표의 불공사항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불공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신용카드 매출잔표하고 현금 영수증이 여기 불공사항일 때는 어디서 입력하라 그랬어요? 일반 잔표에서 입력해야 돼요 그랬죠. 하나 더 있었는데 신용카드 매출잔표 현금 영수증인데도 거기 써놓을게요. 일반 잔표에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 있다 그랬었죠. 여기 신용카드 매출잔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일반 잔표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경우 얘를 일반 잔표에 입력에다가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불공사항일 경우, 두 번째로는 간이 사업자한테 받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일 경우. 그런데 이 간이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로요. 공급 대가로 4,800만원 이하인 미만인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잔표나 현금 영수증이라면 얘도 어디서 입력해라? 일반 잔표에서 입력해라. 그리고 실제로 이 간이사업자들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 세액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합계금액 공급대가만 나타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디다 입력한다? 어거지로 나누지 말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에 공급대가로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걔네들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여기서도 불공사항 6가지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해드렸었냐면, 여긴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1권은 보시고요. 6가지 다시 한번 써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인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된 거. 두 번째는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았을 경우. 세 번째로는 제가 1000cc로 알려드렸죠. 경차 이상의 크기의 소형 수용차일 경우.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면세 사업 관련돼서. 여섯 번째로는 토지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처리하세요 그랬죠. 세금계산서에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불공사항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매입세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것들은요, 요거 공통매입세 안분이라든지 요 하나네요. 요거는 세무 2급에서 배우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교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끝까지 다 해야 되겠다. 아니야, 끝까지 하면 안 돼. 교재 딸락딸락 나눠서 해야지 되죠.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은 제가 두 개가 나뉘어진다고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매입세금계산서는 여기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나누어지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는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여기 있다 그랬었고, 자, 의제매입세액이란 요거는 별표. 지금 여기서는 회계 1급에서는 출제 대상이 거의 아닌 식으로 잘 안 나오는데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 음식점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너무 많잖아. 그래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여기는 보게 됐으니까 제가 지금 말 난 김에 쭉 설명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 세액이란 과세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 해서 제조, 가공해가지고서는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공제해주는 걸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해준다는 의미인데, 자, 이 의제 매입세액은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이 사업자가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와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과세 품목으로 매출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면세 품목을 사왔으니 매입세액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면세로 사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매입 세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공해서 파니까 매출 세액은 발생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가세, 이 상태에서 부가세를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매출세액만 계속 납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또 대부분 보니까 음식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음식점에서요, 자, 또 이 음식점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우선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만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반 제조,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예를 갖다가 제가 치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흔한 거니까. 자, 치킨은요, 지금 원재료로 치킨 만들어 파는 그런 매장에서 원재료로 뭘 사갖고 와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 생닭이라 그러죠. 닭을 이렇게 사갖고 와야지 돼요. 근데 얘가 5,000원짜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5,000원짜리를 여기 치킨집에서 사갖고 왔을 때, 생닭이면 면세품목이죠. 가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증빙서류로 뭘 받아야 돼요? 계산서를 이렇게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면세품목이니까.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로만 써 있어요? 공급가액은 5,000원. 이렇게 써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면세품목의 계산서 보시는 것처럼, 계산서라는 난에는요, 세액이란 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영세율은 세액이란 난은 있어요. 거기 금액이 0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면세 품목인 여기 물건을 사갖고 오고 원재료를 사갖고 오고 계산서를 받게 되면 공급가액만 있지 세액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5,000원. 자, 이걸 사다가 지글지글 얘를 튀겨서 팔았어요.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좋아하세요?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요즘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치킨 값이 3만 원이라면서. 다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사서 먹어야 돼? 마트에 가서 사서 먹어야 돼. 통 큰 치킨 이런 거. 또 맛이 다르긴 하죠. 너무 비싸도 그죠? 그 총대 메고 첫 번째 가격 올렸던 그 치킨 가게 아주 매출이 폭락을 했어요. 왜? 총대 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매장은 손님들이 거의 안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하튼 여기 3만 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뭐 부가세는 얼마가 있었겠어요? 3,000원 이렇게 별도로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야겠죠. 면세 품목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과세 품목으로 팔게 되면은 지금 부가세 납부할 것만 있고 공제받을 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가세법에서는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업종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실제로 없지만 계산해서 나온 그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주느냐면 보통 우리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은 10%죠. 그런데 여기 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개인 음식점은, 법인 음식점은, 유흥업소에서도 면세품목 사다가 안주로 파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개인 음식점은 거의 10%에 가까운 108분의 8만큼을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계산 나온 금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고요. 법인은 106분의 6만큼을 공제해 주겠대요. 유흥업소는요 102분의 2만큼. 유흥업소에서 판매하는 것들 이거는 많이 관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조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주면 또 볼멘 소리 나오겠죠. 우리도 똑같이 면세 품목 사다가 과일 안주라든지 싸게 30만 원에 파는데 10만 원에 파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란 그래도 법의 원칙이랑 맞잖아요. 그래서 공제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제조업, 일반 기업.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들 중에서 한시 적용이긴 한데요. 한시 적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시켜 준다는 말인데, 우리 음식점 중에서 개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죠. 직전 연도 2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들은 조금 더 많이 해주겠대요. 109분의 9만큼 해준대요. 그거는 금액이 얼마 기준으로? 2억 기준으로 이거 이하인 개인 사업자, 음식점 사업자들은 109분의 9까지 해준다고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볼 때는 이것도 주로 세무 2급에서 여러분들한테 의제매입세 공제, 그래서 얘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예요.
왜 그 금액을 공제해 줘야 되는지 그 근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그 법인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얘가 나와요. 제조업인 경우.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가공을 해서 파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얘는 몇 퍼센트를 해준다면요. 104분의 4% 해준다 그랬어요. 일반 기업들은요. 102분의 이만큼. 지금 그 공제 퍼센테이지 그 세율이 조금 그렇죠. 자,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 우리가 주로 해당될 게 법인의 제조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세율을 갖다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세율을 정해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사갖고는 원재료 모든 거를 다 이만큼 다 공제해 주느냐? 아,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원재료를 사다가 그 기간 동안에 판매한 거 있겠죠. 판매 금액의 50% 우리 법인이기 때문에요. 여기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50%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교재를 보고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교재를 잠깐 매출액의 50% 한도 내에서 100분의 108분의 8, 106분의 6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원재료를 갖다가 몇 년치 사갖고 올 수도 있잖아. 그거 다 해준다고? 그건 아니고 그 기간에 매출한 금액의 50%. 자, 여기 내용을 갖다가 의제매입세이라고 나와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여기 쭉 나와 있죠. 요 내용 지금 제가 50%준 것은 법인일 경우 아니 50%가 아니라 잘못 나왔네. 40%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50% 나와 있나요? 구분 없이 50%. 하여튼 그거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잔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까지 하면 일단 끝나게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의제매입세액 공제하는데 공제 세율은 지금 이렇게 음식점일 때 법인 음식점 또는 개인 음식점일 때 과자점일 때 그다음에 제조업일 때 제가 표시해 드렸던 거 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제율이요. 그러면 공제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원재료를 얼마큼 사온 거에 대해서 요만큼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되겠죠. 만약에 이 회사에서 뭐 1년치, 2년치를 사갖고 온 거에 대해서 이만큼 해준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원재료를 사다가 매출, 뭔가 그 부가세 기간 동안에 판매한 거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두는 것은 이 법인인 경우에요. 그 매출액에 여기 매입가액의 한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과세 표준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과세 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이란 말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구분 없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법인은 40% 매출의 과세 표준에 40%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또 교재에는 지금 50%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끈따끈하게 어저께 제가 여기 TET 세무1급 교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연중에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몇 퍼센트로 나와 있냐면 30%로 나와 있어요. 몇 퍼센트로 나와 있다고요? 30%. 이렇게 세율이 그때 따라서 이 금액이 지금 바뀌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 그러니까 반영돼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과세 표준의 몇 퍼센트다? 30%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금액이 차이 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아니, 맞네. 잘못 봤어요, 제가. 쏘리. 이거 개인 사업자 거였었네.
내가 뭘 본 거야? 법인 사업자. 쏘리. 여러분 교재가 맞아요. 50%예요. 이제 좀 잘못 봤어. 지금 이 파일은 2022년도 제가 파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몇 퍼센트다? 50%.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공제 한도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쪽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뭐 그것까지 여러분 구분해서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 삼아 여기서 써놔야지 보고 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자, 이번은 개인 사업자를, 여기 지금 개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개인 사업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음식점 할 때 1억 원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1억 원 이하는 75%예요. 지금 2023년도 기준이에요. 75%. 그다음에 1억 원은 넘고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70%예요. 여기는 70%.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60%. 10%씩 다 올려줬네요.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났을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인 사업자들 엄청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업종에서는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초과는 2억 원 초과, 여기 55%고요.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65%. 다 10%씩 올렸네요. 2022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됐고, 법인 사업자는 50%. 전체 봐요. 2022년도 기준에서 교재로 봤을 때는 2022년 교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지금 다 10%씩 다 올라갔지, 똑같이.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에 대한 걸로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선 보여드리고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매출에서 말이죠. 신용카드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금액은 여기에다가 써주기로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아마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액이 100만원이고요. 세액이 1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어디 표시가 되느냐면 바로 여기 표시돼요. 19번에. 그래서 여기에 공급 대가로 두 개 합쳐진 금액이죠. 110만원.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지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했으면은 부가세 세법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명성을 갖게 되죠. 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국세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투명성이 생겨요. 그래서 법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법인은 해당 사항 없고 개인 사업자만 이렇게 두 개 합쳐진 금액으로 얘가 공급 대가예요. 여기에 몇 퍼센트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느냐면 곱하기 1.3%를 갖다가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 준단 말이죠. 1.3%를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계산될 텐데 지금 여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여기 금액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요? 법인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법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액은 바로 매출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만큼을 더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한도액은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얘도
한도가 1,000만원까지예요. 근데 이거 또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요 500만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W에서 1,000만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등에서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 교재 읽어보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어디 있는지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읽어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는 법인하고 개인 나뉘어지는 거 알고 있죠? 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한도가 있어요. 직전연도 공급가액 얼마 이하?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돼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급 금액에 대해서 얼마? 1.3% 연간 얼마? 1,000만원 한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주로 우리 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서 확정신고할 때만 그 전자신고로 국세청 그 홈택스로 신고하는 신고자들 있죠. 그들한테 10,000원 세액공제 줘요. 얘는 어디 있느냐면 자, 신고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날짜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이게 예전 거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요 칸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18번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10,000원 쓰시면 돼요. 확정신고 때만 10,000원 이렇게 쓰시면은 요게 위에 그 밖의 경감 공제 세액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정신고 때는 있다 없다? 예정신고 때는 없습니다. 언제만? 확정신고 때만. 그러면 보편 법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세법인 말고요. 확정신고 때 두 번 하게 되면 20,000원 공제 받겠죠. 연간 한 번 하면 10,000원만 공제 받는다.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써 있는 거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여기는 확정신고만 해당돼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환급받는 경우라면 환급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장사 안 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그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게 없어. 그래도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도 없다고 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지 돼요. 그건 납부할 것도 공제받을 것도 없는 경우 그냥 빈칸에 갖고 띵 보내겠죠. 근데 10,000원을 공제해줘? 그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해드렸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총 뭐라 했어요? 6가지였었죠. 6가지 하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8인승 이하 승용차라고 되어 있네요. 8인승 이하. 근데 8인승 있나요? 우리 SUV 카에 8인승 있어요? 7인승, 9인승밖에 모르는데. 아, 모르시죠? 모르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8인승을 못 봤었기 때문에 7인승까지가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9인승이면은 승합차에 해당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근데 여기 기준은 몇 인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8인승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7인승이 됐던 8인승이 됐던 8인승까지 포함해서 소형승용차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분할 거는 9인승부터 승합차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설명은 다 해드렸던 거기라서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실 거라고 봐요. 자, 얘를 지금 끊고 신고납부는 얘도 7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녹화를 지금 다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신고납부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과세기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 다음에 거기 간이과세자의, 여기 하나만 더 받으세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예정고지라는 용어, 개인사업자하고 영세법인,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법인은 예정신고 때 신고 자기네 직접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국세청에서 뭐 보내준다? 예정 고지해준다. 되셨죠? 자, 근데 예정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체크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신고납부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이론 전산회계 1급 기준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 회계 1급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론 문제로 3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3문제 기출문제로 연습도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평가 문제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죠. 답 체크하셔갖고 독서하듯이 쭉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자, 부가가치세 총 몇 문제가 나왔나 봤더니 총 40문제 나와 있네요. 그럼 10배수도 넘게 공부하는 거네요. 여기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기출문제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거 물어보는지 하나하나 답 체크해 놓고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유진 씨처럼 저한테 그냥 질문해서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해 놓으시면 세무 2급도 똑같아요. 거기 추가되는 거 몇 가지 빼놓고는. 그래서 세무 2급도 준비하는 거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어렵죠? 인상 쓰는 거 보니까. 괜찮아. 8월달까지 또 2달 더 있으니까 여유있게 생각해요. 자, 부가가치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